이 복철근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번에 시험이 이제 보면은 요 앞에 132회, 134회는 거꾸로 M류를 주고 철근량을 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복철근보 단철근은 이미 나왔고 단철근의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이미 나왔고 T형보도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한 분이 아직 안 왔나요? 한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시험이 나왔는데 이 복철근보가 사실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복철근보가 이 중에서는 그 한계 상태에서 이 중에서 특히 복철근보에서 안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복철근보가 USD를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압축철근이 항복하는 경우, 압축철근이 항복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USD에서도 몇 번 시험에 나오고 건축구조도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는데 건축구조에서도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압축철근이 특히 항복 안 하는 문제,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철근이 항복 안 하는 문제는 몇 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핸드아웃으로 그 예제를 책에 넣었기 때문에 내드리는데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몇 번. 왜냐하면 이 계산 문제도 사실은 좀 그 프로시저를 깨차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어느 정도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좀 그 어느 정도 기억이 나가지고 물론 그 기억난다는 거는 결국 반복에 한 겁니다. 반복이. 옛날에 독일의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바에 하면은요. 이렇게 쭉 그걸 했는데 이렇게 처음 반복하면은 거의 좀 많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점점 하면은 한 7, 8번 반복하면은 한 80% 정도를 구현한다는 거거든요. 80% 구현하면은 그래도 꽤 성공적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장철근, 압축철근 모두 항복하는 경우 이렇게 말로 썼는데 이거는 항복하는 경우다 이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항복하는 거를. 자, 여기 보면은 봐요. 이제 여기 단철근보하고 다르게는 복철근보라는 거는 여기에 사실은 넣을 만큼 넣고 요 부분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부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넣는 부분을 MD의 리밋 어떤 리미치만큼 한계치만큼 넣고 그 어디 여기는 이제 사실은 MU에서 MD 리밋만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MU 어떤 MU가 있으면은 여기는 한계치 옛날에 우리가 극한강 설계법에서는 로우의 맥시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근비의 최대치라는 게. 그러니까 철근비의 최대치만큼 여기를 넣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한계상태 설계법에서는 하여튼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S 다시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인장철근, 압축철근 모두 항복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걸 미리 우리가 항복한다 이렇게 주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잘 그려놨네. 여기 여러분들이 책도 보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 요 철근 안에는 요 철근 안에 요 AS라는 요 철근 안에는 보면은 봐요. 요만큼 AS 예를 들어서 AS가 예를 들어 요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5개가 있다. 어떤 크기로 봤을 때. 그럼 이 5개 중에 요거는 이제 2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2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요 5개 중에는 우선적으로 요 2개하고 먼저 비교해야 됩니다. AS 다시. 그게 이제 여기에 표현돼요. 그림이 AS 다시만큼 요렇게 비기는 게 여기 나와야 됩니다. 요거만큼 딱 요만큼 2개만큼. 그 다음에 플러스 5개에서 원래 2개를 뺀 나머지 원래 이제 요게 3개죠. 그래서 3개가 돼가지고 5개 되는데 요거는 요 압축부하고 비기는 겁니다. 압축부 요거 압축부하고 요게 나머지 무슨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크게 보면은 인장철근 여기는 인장철근 하나인데 인장철근이 비겨야 되는 거는 여기 압축부 부분만큼 딱 그만큼의 비기는 양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5개에서 원래 2개를 뺀 나머지 3개는 여기 압축부 부분에 그게 이제 여기죠. 요 부분이죠. 여기 봐요. 여기 C가 돼 있고 여기는 AS 다시 FYD 이렇게 요 2가지로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봐요. 여기서는 AS 다시 이거부터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AS 다시하고 FS 다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FS 다시가 되죠. FS 다시 항복 안 할 때는 FS 다시가 되는데 항복할 때는 FY로 되죠. FY 뭐 물론 이거하고 나중에 FYD하고의 관계도 뭐 하겠지만은도 항복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봐요. 이게 항복할 경우에는 둘 다 항복하니까 AS 빼기 이거 공통으로 쓸 수가 있죠. FYD를 요게 뺀 거에서 여기서 요 봐요. AS FYD 빼기 AS 다시 FYD가 압축부하고 비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압축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순수하게 압축 철근 그만큼, 아까 2개, 요게 2개, 요게 2개, 요렇게, 숫자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비긴다면 여기는 나머지 원래 5개에서 2개를 뺀 요게 압축 부인, 요게 3개하고 요렇게 비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복하지 않을 때는 요 놈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FYD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서 비교하면 AS-FYD, AS-FS- 이렇게 써야 되죠. F-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압축 절근이 항복하지 않은 조건, 요거 외우지 마세요. 요것도 뭐 유도를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압축 절근이 항복하지, 우리가 요 그림을 잠깐 하고 좀 씁시다. 이렇게 다시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압축 절근이 처음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압축 절근이 이걸 하기 위한 제일 처음 방법이 봐요. 이렇게 둘 다 항복하는 경우라도 이 빨간 걸 항복하는 경우라도 지금 보면은 항복 경우라도 일단은 봐요. 입실론 S하고 입실론 S는 사실은 항복합니다. 뭐 그래도 한 번 더 해주면 입실론 S 다시가 항복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항복한다고. 한다고 가정을 먼저 해줍니다. 가정. 제일 순서가.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정을 하면은, 자, 두 번째, 이렇게 항복하면은, 가정하면은 사실은, 단면의 평행 조건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단면의 평행 조건을. 단면 내에서, 단면 아까 그림 그건 책에서 한번 보십시오. 단면 내 평형을 이제 어떻게 평행 조건에서 찾으면은, 결국은 C 플러스 철근 CS, 요 놈이 아까 T하고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봐요. 알파의, 요 C란 거는 알파의 F의 CD에 BC가 되죠, 이게. BC. 플러스 CS는 뭐냐면은 항복을 하니까, 이 항복한다고 가정해서는 AS-의 FYD가 됩니다. FYD. 또 여기 또 인장철근 항복한다고 그랬으니까 AS, 이게 인장철근이죠. FY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C를 찾을 수 있죠. C는 여기 넘어가면은 알파의 요거분에, 그죠? AS의 마이너스 AS-의 F의 YD. 요렇게 C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C를. 자, 그러면은 여기 C를 찾으면은, 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했다시피 항상 요런 평행관계에서 여기 C잖아요. 요게 입실론 CU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D-C고, 요게 입실론 S란 말이에요. S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C를 찾으면은, 요게 이제 항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찾는다 이거죠. 뭐 입실론 C. 예를 들어 C 대, CU라고 하지 말고 입실론 그냥 C라고 해놓읍시다. 그냥. 입실론 S, 요 점이 있죠. 요 점이. 지금 보면은, 표현해서 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입실론 S 다시입니다. 이거는 뭐 CU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CU. 입실론 S 다시가 있잖아요. 입실론 S 다시가 있으면 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요 거리가, 요 조그만 거리가 여기 C-D 다시입니다. D 다시. 요게 D 다시, 피복 두께 거이니까. 그러면은 우선은 입실론 C, 요거부터 해보면은, 입실론 S 다시부터 한번 해보면은, C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한다, 이게. C 대 입실론 CU는, 그 다음에 C-D 다시 대 입실론 S 다시. 이렇게 찬다, 이거죠. 사실은 이제, 입실론 S는 어떤 순간에도 항복합니다. 뭐, 그런데도 한 번 더 해준다. 그러면 외항 대 내항을 곱해버리면은, 입실론 S 다시는, 입실론 CU에, C분의 C-D 다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찾아줘야죠. 그러면 요 C를, 여기 1번식에서 C가 항복한다고 가정한 C를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요 놈이, 예를 들어서, 입실론, 예를 들어 Y, 뭐, 입실론 S가 YD, 그죠? YD보다도 커지면은, 고로 이거는 항복하는 거죠. 항복. 이거는 항복하는 겁니다. 입실론 YD. 이렇게. 그 다음에 입실론 S는 뭐 어떻게 찾냐면 요것 대 요거는 이 삼각형계를 잘 분포해야 됩니다. C 대 입실론 CU는 왜 이렇게 입실론 CU라고 요게 0.0033입니다.
이게 이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돼가지고 0.4.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해야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D-C 대 입실론 S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로 요 또 외항 내항 곱해버리면 입실론 S는 입실론 CU의 C분의 D-C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또 마찬가지로 입실론 YD보다도 크면은 항복한다. 사실은 뭐 해보나 안 해보나 간에 요 놈은 항상 사실은 항복합니다. 인장철근은 거의 어느 순간이든 항복합니다. 요거는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뭐 해주는 경우도 뭐 해보는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이 항복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렇다 이제. 그러면 요 놈이 요거보다 크면 항복하니까 둘 다 항복한다. 그러면 이 가정한 C가 항복한다고 가정한 C가 맞는 C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C가 맞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이제 입실론 C하고 뭐 세 번째 입실론 S하고 입실론 S-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은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MD를 그냥 구하면 되죠. MD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책에 있는 그림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AS-하고 이게 MD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게 MD는 AS-하고 FYD 이게 항복하니까 요 팔그리는 D-D-입니다. 여기 D-D- 아까 그림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AS-를 뺀 이거는 FYD죠. FYD 그죠? 요거는 아까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한계 상태 D-베타-C 이렇게 되죠. 베타-C 이렇게 됩니다. D-베타-C 이렇게 그죠? D-베타-C 아까 베타-C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걸 예를 들어서 C분의 D를 K로 놔가지고 뭐 D 대신에 D분의 C입니다. D분의 C. K 대신에 C는 K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달리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몇 번 얘기했죠. 단체를 모일 때. 자, 요렇게 되는데 요거 좀 이따 예제를 각각 하나씩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했는데 똑같이 합니다. 1번에 입실론 S하고 입실론 S-가 항복한다고 또 가정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복한다고 가정을 한다. 항복을 가정을 하면은 또 평행을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다시 평행을 해가지고 이걸 구한다 이거죠. C는 똑같은 가정입니다. C는 알파의 FCD의 B분의 다시 AS-AS-의 F의 YD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1번식으로 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또 똑같은 가정으로 자 세 번째 여기는 뭐 입실론 S는 뭐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뭐 그래도 입실론 CU분의 C분의 D-C 요거는 해보나 마나 해보면은 항복합니다. 입실론 YD 입실론 YD는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ES분의 F의 YD 이렇게 구하는 거죠. ES분의 FYD 이렇게 FYD는 아까 같이 하이 S의 FY 예를 들어 400이면 360 하이 S가 0.9니까 ES는 뭐 여러분들이 알죠. 2 곱하기 10의 5성의 메가파스칼 5성의 메가파스칼 이렇게 구한다 이게 이렇게. 그런데 입실론 S-를 구해봤더니 입실론 CU에 아까 여기 있죠. C분의 C-D-, C분의 C-D-를 구해봤더니 요 놈이 입실론 YD보다는 작아버린다. 이게 커지지가 않고 이렇게. 요런 경우에는 항복 안 한다 이게 압축철근이. 항복 안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항복 안 하니까 입실론 S-는 항복을 안 하니까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복 안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S-를 우리가 E의 S의 입실론 YD를 입실론 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입실론 YD 이렇게 못 쓰는 거죠. 이게 왜냐면 항복 안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항복을 안 하니까 여기에서 가정한 C가 아까 여기 위에 C를 가정했죠. 항복한다고 가정한 여기 처음에 예를 들어 항복한다고 가정한 요 C가 이거는 아니다 이게 C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걸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걸 C를 어떻게 찾냐면은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봐요. 알파에 다시 찾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 C를 다시 찾아야 돼. 2차 방식으로 다시 찾는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의 F의 그 CD에
BC 플러스 AS 다시 해봐요. AS 다시에 여기가 항복 안 하니까 FS 다시를 쓸 수밖에 없죠. 여기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FYD를 못 씁니다. 이거 항복 안 하니까. 고로 이거는 이쪽은 항복했으니까 AS에 F에 Y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알파에 FCD에 BC 플러스 AS 다시에 요놈 대신에 이걸 쓰줘야죠. ES에 요걸 입실론 S 다시가 여기 도입돼야죠. 여기에 입실론 CU에 그래서 C분의 C-D 다시 요게 들어와야 된다. 이게 요게 요놈은 우리가 AS에 FYD. 자, 열어서 지금 보면 C가 분모에 여기 있으니까 요게 저리 곱해지면은 사실은 이제 C 제곱이 되죠. 요거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는 C 텀이 나오고 여기는 C가 곱해져야 되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요 자체가 해보면은 그냥 이런 거는 다 상수고 A1에 C의 제곱, A1 C의 제곱, 그 다음에 C를 뭐 이쪽으로 하여튼 넣으면 뭐 마이너스 A2에 마이너스 뭐 플러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A2에 C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3 뭐 하여튼 플러스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보여요. 그런 C는 2차 방식 그런 2A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BC AC A1 A3 이렇게 하나는 허건이니까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C를 2차 방식을 풀어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이 USD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과정이 특히 요게 지금 제 유일하게 안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철근량까지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 부분이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럼 C를 찾았잖아요. C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딱 해보면은 여기 해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시 5번째 다시 해보면은 FS 다시가 FS 다시가 요 C를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ES에 입실론 S 다시 입실론 CU에 요 C분의 C-D 다시 요렇게 넣은 게 역시 F의 YD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작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여기죠. 6분에. 요거하고 다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 MD는 처음에 AS의 다시에 FS 다시는 이걸 항복 안 하니까 이걸 써줘야 되죠. 요게 D-D 다시. 여기 모멘트가 하나 나오고, 압축 철근에 대한 모멘트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장 철근에 대한, 이 압축부에 대한 거는 봐요. AS의 FYD. 이거는 항복했죠. 아까. 마이너스. AS 다시에 FS 다시를 빼줘야 되죠. 이렇게. 빼주고,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바로 D-베타 C.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힘으로 빼주는 수밖에 없죠. 여기 묶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묶었죠. 아까 여기는 이렇게 항복하니까 이렇게 여기를 묶을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요 과정에 대한 거를 뭐 물론 이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도 실제로 이제 그냥 계산 문제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를 보는 게 두 가지 다를 한번 보죠. 계산 문제를 이제 둘 다를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항복하는 경우고, 이거는 뭐 사실은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굳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건 물론 책에서는 요렇게 써놨는데 요것도 뭐 유도할 수는 있죠. 요게 단면적 평행 조건 요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힘 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항복을 안 하는 경우 여기 나왔잖아요. 안 하는 경우는 이게 안 하니까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FS 다시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ES의 입실론 YD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면적 평행 조건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결국 이렇게 표현해놨죠. 여기에 대한 2차 방식이 이렇게 논다. 요거에 대한 C제곱,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를 아까 C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설계 강도도 봐요. AS-F, 이게 항복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됐죠? 여기 D-D는 그대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요것도 힘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게 왜냐면은, 둘 다 항복했으면은 그냥 AS-AS의, 다시에 FYD 이래 뿌리면 되는데, 이놈이 하나는 여기는 항복을 하고 여기는 항복 안 했으니까 이렇게밖에 분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베타-K, 이거는 뭐, 1-베타-KD, 이거다, 이거죠. 이게 바로 D- 그냥 베타-C예요. D-베타-C. 이게 왜 D를 여기 분리했냐면 보면, 아까
D분의 C가 아까 또 K를 뒀죠. 이렇게. K. 아까 나중에 이게 K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C는 KD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바로 D 마이너스 베타의 KD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예요? D를 밖으로 꺼지면 되면 바로 1 마이너스 베타 K의 D 이런 게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요 식은 굳이 안 써줘도 됩니다. 그냥 요 식은 요 FYD를 밖으로 빼내면은 요런 비가 남는다 뭐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그다지 뭐 중요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요 예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요 예제에서 요거는 안 받아줬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안 받아줬고 여기만 아래 그림처럼 폭이 300mm고 여기 철근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봐요. 이런 거일 때 요럴 때 지금 요렇게 해놔놓고 이게 이제 이런 600mm 이게 D'가 이게 D'죠. 이게 D'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항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항복한다 안 한다 이거를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예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그때 한계상태 설계법 그인데 이 순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인데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먼저 요거는 해야 되죠, 반드시. 요거 봐요.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FCD, 파이 C에 0.85 FCK, 19.3, FYD. 요거 알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걸 계속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려면은 번거로우니까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 베타, 0.8 이런 거는 뭐, 이걸 뭐 요 알파, 베타는 파이 C 요거 줬죠. 알파, 베타는 사실은 문제에서 안 줬는, 이거 뭐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입실론 YD 이거 봐요. 아까. 이게 왜냐면 입실론 S-가 입실론 YD보다도 크냐, YD보다도 크면은 항복하는 거고, YD보다 작으면은 항복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구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나중에 구해도. 굳이 뭐 딱 이 자리에서 ASI와 이거는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요게 이제 사실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제 다른 책에 이제 조금 김우 교수님 한계상태 설계법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아까 봐요. 3번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인장철거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봐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입실론 S-가, 입실론 S-하고 입실론 S가 항복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항복한다. 이렇게. 항복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잘 안 써지네, 조금 아까보다는. 항복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요 점이 입실론 S-잖아요. 입실론 S- 요게 C이고, 요게 D'다. 그럼 아까처럼 C 대 입실론 CU는, 이런 걸 항상 써야 됩니다.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 이렇게. C D 대 입실론 S-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고로 내항하고 외항을 곱해버리면은, 요거는, 입실론 CU의 C분의 C D-.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찾아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요 4번, 요거, 항복한다고, 요거부터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요게 2번이 돼야 됩니다, 여기 2번. 자, 항복한다 하고 가정했을 때 요거 다 항복한다고 가정했죠? 여기 요것도 FYD 항복했죠? 그럼 C가 요 항복했으니까 이게 찾죠? 237로 우리가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요 과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3번에. 그러면은 3번에서 봐요. 입실론 S-는 요게 C가 항복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요 C를 넣어주면 됩니다. 0.0033. 그 다음에 237분의 237 마이너스 D-는 60이죠? 요걸 계산해 주세요. 0.0033에다가. 요걸 하면은, 입실론 S-가 얼마 나오냐면 0.00247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0.00247.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아까 입실론 YD가 얼마였냐면은, YD가 0.00157입니다. 157이니까 항복하죠. 고로 우리가 항복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항복.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순서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이걸 아까 자료를 정리해 줬잖아요. 이거 뭐 KB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요예제에서 요거 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요걸 해주라는 거죠. 다 항복한다고 가정하고
요거 A, C를 구해주라. 이렇게. 그 다음에 C를 구해가지고 하면 입실론 S 다시. 그러면은 입실론 S는 뭐 해보나 마나 항복합니다. 이거는. 입실론 CU에, 입실론의 CU에 뭐 예를 들어서, C분의 D-C.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 해주니까 이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요게. 여기서 2번, 3번은 뭐 그냥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생략합니다. 이미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핀 강도. FYD에 다 항복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AS-FYD, D-D-.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요 철근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철근양 중에서 여기 철근양, 여기 보면은 AS-에 F의 YD 요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중에서 요거랑 딱 비기는 AS-에 F의 YD 요만큼만 FYD 이렇게 요만큼이 된다 이거 이렇게. 요게 팔 그리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D-D'니까 요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플러스 나머지는 뭡니까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아까 여기 있으면 나머지는 이거죠. 아까 요거 그죠? 여기 C까지 있는 요거 C 있는 여기다가 여기 나머지 여기서는 결국 이게 뭡니까? AS에 빼기 AS-에 FYD죠, 이게. YD가 뭐하고 비교냐, 이게 아까 여기는 아까 베타 C에 있는 위치만큼 요게 알파의 FCD에 FCD BC 요거죠, 요게 베타 C니까. 요거는 이제 요 힘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D- 베타 C만큼 베타 C 요렇게 되는 거죠. 베타 C만큼 이렇게. 그래서 요게 D- 베타 C만큼. 이거 이해했죠? 요거는 요게 다 항복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그러면 요런 거 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걸 넣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미리미리하고 뉴턴을 넣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지막에 곱해주는 게 낫습니다. 계산할 때도 이것도. 그래야 킬로뉴턴 메타로 바뀌니까. 왜냐면 여기서 처음부터 요 하나는 뭐 킬로뉴턴으로 하고 하나는 미리미리로 하고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다 뉴턴, 메가파스칼이라는 이거 자체가 뉴턴이니까 그죠? 뉴턴 퍼 미리미리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다 미리미리 하고 이걸 해서 그런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그걸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